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CPI로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는 CPI보다 PC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올 들어서 연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CPI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는 이 대기 매물이 많아서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CPI에 얼만큼 우리가 큰 신뢰도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점에 좀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점. 그 이유는 올해부터 CPI 산정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가중치 업데이트 주기가 변경됩니다.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했는데 그동안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번 CPI 1월 지표부터는 1년 데이트, 1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의 변동의 그 폭이 굉장히 빠르게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물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 낙폭이 예전의 2년 데이터 수치보다는 1년 데이터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 그리고 역으로 봤을 때 CPI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 반등 폭도 예전의 데이터 그 비중보다 더 많이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별 비중 변화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보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상품 같은 이제 재화 쪽에 비중이 좀 올라갑니다. 내구재도 그렇고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항목 보시면 이 상품 중에서는 중고차는 좀 떨어지고 서비스는 대부분 많이 떨어집니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많이 빠지는데 그 중에서는 이 주거비는 많이 올라갑니다.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CPI 산정 방식이 변경됐을 때는 첫 번째 데이터가 1월 데이터죠. 그 1월 데이터마다 예상에 이제 크게 그 오차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대부분 이제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고 역대 흐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뭐 나오는 수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업데이트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이 발표 직전에 그 수치 컨센서스 변경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측치하고 발표치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헤드라인 수치는 6.4 그리고 전 월비로 했을 때 0.5%. 그 근원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나 에너지 이쪽 빼고 5.6% 나왔고요. 그 전달 대비했을 때 0.4 나왔습니다. 둘 다 똑같이 그 전달 대비했을 때는 예상에 딱 부합하게 나왔는데 그 전년 대비했을 때는 예상을 둘 다 웃돌았습니다. 약간 좀 웃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이번에 에너지 주거비가 이게 좀 특히 이제 주거비가 잘 안 잡히는구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가가 그 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상품이나 의료비 쪽도 상품이 좀 올랐고 의료비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중고차도 좀 빠지긴 했는데 좀 보시기 쉽도록 요점 정리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가격 상승분 반영이 됐고 상품 가격 상승세로 이번에 전환이 됐고 중고차는 뭐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주거비가 문제인데 주거비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스티키하다라는 그 표현이 주거비 쪽에서 나오고 있죠.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주거비가 잡혀야 앞으로 CPI나 물가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노동통계국에서 CPI 인상분의 절반이 주거비가 담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주거비는 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쉽게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지난번에 파월 의장 연설할 때 주거비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뭐 진로나 레드캡 같은 거래소에서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될 때는 2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CPI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만 이 부분도 이제 금리 압박 요소로 간밤 해석이 많이 됐습니다만 또 다른 금리 압박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변수입니다. 이게 예전에 소문이 돌았을 때 지난달에 이 내용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 갔거든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연준에서 이거 보시면 거의 뭐 유일한 비둘기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연준에서 영전돼가지고 백악관으로 옮긴다는 이야기. 이게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간밤 공식 임명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공석이 되는 거죠. 보시면 2022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인사들인데 이때 이제 매파가 많았고 올해 넘어오면서 매파 비중이 살짝 줄어들고 그나마 이제 중도 쪽이 인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요거 비둘기 자리 지키는 인사가 빠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그 인사가 어떤 성향인가 일단 시장은 이게 불확실성으로 남겨두고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긴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확대 요소입니다. 자, 이제 서프라이즈도 쇼크도 아닌 CPI에 대한 주변 반응 보셔야겠죠. 앞서서 이제 브레이너드 이슈와 맞물려서 일단 금리는 상방 쪽으로 조금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약간 이제 최종 금리가 우측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상단이 5.5%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의 반응이 조금 강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라서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나온 측면도 있을 텐데 6개월물 국채금리가 이번에 드디어 5자까지 찍었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처음 보는 5라는 수치고요. 2년물, 10년물 뭐 다 뛰었지만 역시 이제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게 알려진 2년물의 상승폭이 10년보다 더 뛰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금리의 상승, 시중금리의 반응은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걸 깨고 간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 올랐습니다. 사실상 그 금리의 압박을 누른 종목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분석인데요. 히트맵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경기 방어적인 성격, 요쪽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경기 성장주, 이제 금리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이들 종목이 그나마 버텨줬습니다. 특히 이제 두 종목이 유독 강했죠. 이쪽이 테슬라, 이쪽이 엔비디아. 하나하나 이슈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엔비디아는 AI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볼 거고요. 테슬라 먼저 정리해드리면 그 주가의 악재 요소는 있었습니다. 미국 노조 설립 추진 소식이라는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조지 소로스가 작년 4분기에요.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추가 매입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거든요. 이때면 테슬라 주가가 소위 이제 반토막 그 수준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지 소로스마저 테슬라 저점을 인식한 것인가? 이런 이 분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매수세가 막 모이면서 간밤 7.5% 뛰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모델 3, 모델 Y 조금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포드와 관련해서 배터리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이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이슈고 추가적으로 간밤 또 포드 쪽의 이슈가 또 상반된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드하고 이제 중국의 CATL 합작 배터리 공장 미국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보면 규모가 좀 크죠. 약 4조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인데 방식이 특이합니다. 특히 이제 방식 쪽에 보시면 이번에 라이센스 계약 쪽이거든요. 포드가 케이펙스 설비하는 투자하는 비용을 다 대겠다라는 거고 중국의 CATL이 기술 자문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수료 같은 거 피를 받는 그런 구조로 방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이쪽이 NCM 등이 조금 더 비중이 높죠. 중국 쪽이 LFP 쪽인데 지금 미국마저도 지금 LFP 시장을 보는 것인가? 이 지배력이 지금 확대가 되는 것인가? 이 점 좀 물음표가 달려있고요. 중국 기업의 보수적인 미국 시장에도 중국이 입성한다? 이게 좀 놀라운 부분입니다. 특히 그 IRA 법안으로는 중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안 주는 쪽으로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막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번에 포드랑 CATL이 손을 잡는다.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회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A 우회 제휴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여겨졌는데 이것마저 내준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스탠다드 경쟁 재점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변화 보시면 이건 중국의 제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떨어지고 있고 CATL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제외를 하면 그 마켓쉐어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만 중국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미 CATL이 넘어서서 1위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기회 요인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드에서 전해진 이슈인데 배터리 결함으로 이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출하 중단 기로했다라는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사실 이제 포드에서는 기존에 이제 유럽에서 2024년부터는 이 제품에 대해서 LFP 배터리를 적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환으로 앞서서 보신 CATL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 소식이 연결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사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단 수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중심의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또 유럽 쪽에서도 LFP 배터리 침투율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점 앞선 이 화면과 같은 지점이긴 한데 그러면 국내에서 LFP 배터리 관련 기업은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등장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첨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지수 자체를 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감밤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뛰었는데 이 보고서의 힘이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그 AI 쪽의 경쟁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체라고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AI의 유력한 반도체 라인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이 점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26일 당잠사에서 지금 거대 AI 개발에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 이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 다른 기업들은 AI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 제품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리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뭐 고공질주를 이어가는 주가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AI 이슈. 간밤 추가된 부분은 또 구글 쪽에서 추가됐습니다. 이제 크롬이라는 OS 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 바드 AI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챗GPT, 대화형, 소비자와 고객 요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즈 같은 데에서 이 AI를 적용을 하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간밤 관련 테마주의 반응 보시면 이제 테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시 한번 어제 하락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AI 개발보다는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겠네요.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